지난 시간에 조조가 아끼던 수군도독, 채모와 장윤이 정말 어이없게 목이 날아났죠. 이게 다 주요의 반관계에 조조가 아주 홀라당 넘어간 건데요. 이제 적벽에서의 큰 싸움을 앞두고 주요의 날카로운 칼끝은 조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속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보는 제갈량, 공명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 지독한 질투와 천재적인 지략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대결로 시작됩니다. 하루는 주유가 제갈량을 딱 부릅니다. 그러고는 묻죠. 이보시오 군사, 물 위에서 싸우려면 어떤 무기가 제일 중요하겠소? 제갈량이 뭐라 답했겠어요? 당연히 활과 화살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때다 싶었던 주유가 슬쩍 올가미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 군에 화살이 너무나도 부족하오. 군사께서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소? 여러분,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대도덕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손사래를 쳤겠죠. 사실 열흘 안에 대장장이들을 다 모아도 만들까 말까 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제갈량의 대답이 주유의 예상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열흘이나 필요 없습니다. 딱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주유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표정, 상상이 가시나요? 옳거니 드디어 제 발로 걸려들었구나 하는 그 표정 말입니다. 심지어 제갈량은 한술 더 떠서 만약 실패하면 제 목을 내놓겠다는 굴령장까지 써달라고 먼저 요구합니다. 이 태연함, 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이게 바로 주유의 질투심에 제대로 불을 지핀 거죠. 자신의 완벽한 함정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 사내가 주유는 정말 미치도록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주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연애를 열면서도 속으로는 제갈량이 처형당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부하인 노숙을 제갈량에게 보내요. 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염탐도 좀 하고 실패하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고 오라는 아주 심술궂은 명령과 함께 말이죠. 노숙이 가보니까 제갈량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화살 만드는 재료는커녕 그냥 태평하게 차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이 그렇게 가고 둘째 날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노숙은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거죠. 아니 군수아, 이제 내일이면 목이 달아날 판인데 도대체 어쩌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제갈량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셋째 날 밤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제갈량이 노숙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필요한 건 화살 재료가 아니었어요. 바로 집단을 가득 실은 배 20척이었죠. 노숙은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준비합니다. 제갈량은 배 양쪽에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빽빽하게 세우고는 짚은 안개가 강을 뒤덮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 속에서 조조의 진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조조의 수군 진영. 한밤중에 갑자기 강 위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함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요. 적이 얼마나 왔는지, 배가 몇 척인지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 조조 진영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개 속에서 섣불리 배를 내보냈다가는 매복에 걸리기 딱 좋겠죠.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그냥 화살을 비오듯 퍼붓는 거죠. 조조는 즉시 10,000명에 넘는 궁수에게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싱! 싱! 수십만 발의 화살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와 제갈량의 배에 박힙니다. 퍽! 퍽!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들은 순식간에 고슴도치처럼 변해버리죠. 제갈량은 한쪽 면에 화살이 충분히 박히자 유유히 뱃머리를 돌려서 반대편도 조조군에게 서비스해줍니다. 이건 뭐 화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집하는 수준이죠.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제갈량은 즉시 배를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일제히 외치게 하죠. 조승상, 화살 아주 잘 썼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조조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배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와 보니 배에는 10만 개가 훌쩍 넘는 화살이 그야말로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주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탄식합니다. 제갈량의 신묘한 계책은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제 주유의 마음속에는 질투를 넘어선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제갈량의 지략으로 화살 문제는 아주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적벽대전에서 이기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어요. 바로 화공, 불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조조의 그 거대한 배들을 불태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머리 싸움이 아닌 한 노장의 피와 살을 바치는 처절한 계책이 시작됩니다. 바로 고육지계입니다. 글자 그대로 내 몸을 괴롭혀서 적을 속이는 계책, 내 살을 내주고 적의 뼈를 취한다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잔인한 계책이죠. 이 위험천만한 연극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나라의 3대 개국공신이자 백전 노장인 환계가 나섭니다. 그는 주유를 몰래 찾아가서 계책 하나를 제안해요. 자신이 일부러 주유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주 혹독한 벌을 받고 이걸 빌미로 원한을 품은 척 조조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조 진영에 있는 첩자들이 이 광경을 똑똑히 보게 되면 조조가 의심 없이 믿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마침내 결전을 논의하는 군사회의가 열립니다. 주유가 작전을 설명하자 황계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작전으로는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겠소.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다른 장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충격에 빠졌죠. 주유는 약속대로 불같이 화를 내며 황계를 당장 끌어내 목을 베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장수들이 늙은 공신이라며 뜯어말리자 주유는 마지못해 참수는 거두지만 대신 곤장 100대를 명하죠. 그러자 황계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외칩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이 한 몸이 부서져도 여한이 없다고 말이죠. 결국 다른 장수들의 간곡한 청으로 곤장은 50대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곤장 50대, 이건 그냥 엉덩이 좀 맞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맞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쩍! 쩍! 무자비한 곤장 소리가 막사 안에 울려 퍼지고 백전노장의 등이 터져나가며 선혈이 사방에 흩뿌려집니다. 황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고통을 참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죠. 이 모든 것이 조조의 첩자들이 보도록 꾸며진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충신에 찢겨진 살과 피만이 이 계책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자,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황계의 피눈물이 섞인 이 고육지계는 과연 조조의 의심을 뚫고 적벽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노장의 목숨을 건 이 위대한 도박의 결과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